투기꾼들 상황은 계속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투기꾼들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 언론에서 이악 물고 지금 난리치고 있다. 이런 내용 보시겠습니다. 다주택자 당근 줘야 임대차 시장 안정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언제 집값 떨어지는 정책 이야기한 적 있나요? 집값 올리는 정책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년 입주 물량 감소와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 갱신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아니 지금 전세 매물 월세 매물 다 남아 도는데 무슨 계속 불안 조장하고 있어요. 불안한 건 누가 불안해요?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요? 아니요, 지금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학군 수요가 들어온다는 대치 목동마저도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불안해요? 임대차 시장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다고 계속 조장만 하는 거죠. 물론 신규로 계약하자면 과거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늘지만 전세 매물 월세 매물 쌓이고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 자꾸 불안하고 계속 올라갈 거다, 그 심리를 심어줘야지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고 지금이 쌀 때구나 생각해서 비싸게 들어가는 임차인들이 생겨나니까 언론에서 자꾸 저걸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다주택자로 확대해서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 5% 이내로 올리면 1년 실거주 인정. 다주택자한테 저 상생 임대인이 큰 의미가 있어요? 없죠. 왜? 실거주 기간이 왜 필요한데? 비과세 혜택 받거나 장특공제 받거나 이거 받으려면 1주택 돼야 되죠. 장특공제 어차피 1년 인정해줘봤자 크게 영향도 안 가고. 근데 뭘 하든 다주택자 완화를 해야 된다, 왜 자꾸 저런 주장을 할까요? 사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실효성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들이 원하는 실효성 높은 건 다주택자들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일 테지, 상생 임대인 제도는 다주택자들한테 풀어줘봤자 의미도 없다. 근데 왜 저거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다주택자도 풀어주는구나. 도저히 정부에서 안 되니까 정책을 바꿔서 다주택자를 풀어주는 정책으로 가는구나. 이런 심리가 생겨야 수요도 다시 생기죠. 그리고 집값도 좀 더 버티면 이것도 완화되고 양도세도 완화되고 보유세도 완화되고 이것도 완화되겠네 하면서 더 버티는 수요들이 늘어나죠. 그걸 노리고 지금 실효성도 없는 상생 임대인 제도 가지고 다주택자들한테도 확대해야 된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쇼크에도 매물 안 나올 듯.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실거래가를 밀어 올린다. 이 뭔 개소리야!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올라간 거죠. 왜? 아니 내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5억치만 내면 돼. 그러니까 얘가 한 20억 오르더라도 여기서 막 2배로 올랐으니까 10억치에 내느냐, 이렇게 안 되고 한 7, 8억 정도밖에 안 내니까 집값 계속 올려도 되는구나, 세금 많이 안 내는구나, 이것 때문에 공시가격 조금만 올려도 집값이 팍팍 뛰었던 건데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부동산 조세는 세입자에게 징수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이론이고 정설이다. 어디 나왔어요 그거? 이론이고 정설이라는 거 분석해가지고 한 50페이지 분량 정도는 조사해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라. 자,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이 넘어가는 경우는 임대인 우위 시장일 때 가능하지 임차인 우위 시장에선 절대 불가다. 근데 세입자에게 조세 징수 효과는 안 나오고 임대차 3법 효과가 나왔죠. 우긴 이유는 뭐예요? 임대인 우위 시장이었기 때문에.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된 이유는 뭐예요? 금리가 낮아져서. 이거는 임대차 3법이 아니었더라도 얘네는 올렸을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임대인 우위 시장 되니까 그냥 올린 거예요. 사실 임대차 3법 탓도 아니다. 다 금리 탓인데, 그리고 금리를 낮출 거면 대출이라도 억제를 하든가 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임대인 우위 시장 돼서 가격 쭉쭉 올린 거였죠.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 폐지됐냐? 안 됐죠. 오히려 종부세 폭등했죠. 그러면 이들의 말대로 하면 조세 떠넘기기 돼서 임대차 3법도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올렸다, 이제 전세 가격 폭등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전세 가격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할까요? 12월 24일이면 그런 시장이 진행된 지 한참 됐는데도 떠넘긴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정설이라고 나오느냐. 이 사람이 건설사 앞잡이니까. 이 사람도 세부담, 세정가 계속 이 이야기하고 있죠. 맨날 오른 가격 들고 와서 옛날에 샀는데 지금 올랐어요, 이런 거 유튜브 올려주면은 언론이 다 같이 와가지고 와르르 올려주고. 이 사람들 뭐예요? 이 사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대로 틀려가지고 제대로 박살났는데도 아직도 전문가라 내놓고 있어요. 왜? 건설 마피아나 은행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 다 뭐예요 이거? 플랫폼. 이 겸임교수? 은행 부지점장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맨날 요거 교수라고 요즘 교수 타이틀로 내보내고 있죠. 이해관계자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조세 저항 간다고 그랬는데, 자, 임대사업자들은 어땠어요? 임대사업자들의 혜택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혜택 2가지가 뭐였어요? 양도세 중과 배제, 그 다음에 보유세 합산 배제. 자, 그러면 보유세 합산 배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세 저항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시켜줬어야 되네요, 얘네가 집값을. 근데 뭐라 그래요?
투기 꽃길 열었다. 임대사업자 이렇게 혜택 많이 줬는데도 집값 계속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투기의 꽃길이 되었고 저들이 집값 폭등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와서 완화해야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바로 작년에 한 얘기예요. 집값 급등 원인은 임대사업자 때문이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급 혜택을 점점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혜택을 주면은 떨어져요 집값? 전세값 떨어졌어요? 아니요. 결과로 다 나오고 있는데 폭등시킬 때 임대사업자들이 조금 폭등 따라서 못 시킨 정도일 뿐이지 혜택 줘봤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지금 공시가격이란 제도 자체가 엄청난 호의죠. 공정가액 비율 엄청난 호의죠. 이런 호의가 계속되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제도 없는데 거기는 시세대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집값이 떨어져요? 공시가격 올려서 실거래가가 올라간다는데? 양도세 한시적 완화했을 때 6월에 거래량 폭증했죠. 원래 5월까지가 뭐 나와요? 절세 매물. 근데 왜 이 이후에 패닉바잉 시장이 나타났냐? 5월까지 절세 매물 나오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가격은 올렸는데 거래량이 폭증했다. 패닉바잉이다. 그런데 얘네가 패닉바잉이었냐? 아니죠. 얘네는 패닉바잉을 부추긴 거였죠. 뭐가? 2030 자녀한테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저렴하니까 양도 형식으로 부동산을 넘겼다. 10년 이상 보유 주택은 양도세가 엄청 크죠?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차익이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2030 자녀한테 넘겼다. 그러니까 2030이 많이 매수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그걸 가지고 2030 영끌 패닉바잉 너네는 뒤처지고 있어요. 2030이세요? 지금 패닉바잉 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세요? 너 왜 안 사요? 너 혼자 벼락거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거래량 유지한 거예요. 20년에 살 수 있었어요 집을? 가뜩이나 8월부터 금리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늘어요. 11, 12월이야 법인거 처분하면서 돌린 게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혜택 많이 주는 데가 뭐예요? 1억 미만 아파트 거래. 6억은 넘어가는 아파트들 보면은 전세가가 오히려 안정되어 있고 매매가만 뛰어가지고 갭이 벌어졌죠. 근데 1억 미만 아파트들 요즘에 저희 지역 분석들 쭉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래량 많은 거 보면 1억 미만 아파트들 많은데 1억 미만 아파트들 어땠어요? 매매가 이렇게 올리는데 전세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 올리죠. 갭 줄여가지고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근데 1억 미만 아파트들이 세부담이 세냐? 아니요. 취득세도 덜 받고 양도세도 덜 받고 보유세는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데가 전세가가 더 오르고 있다. 세제 혜택 주면은 전세가도 더 오르고 매매가도 폭등하면서 수요도 몰려서 투기 수요들도 들어가고 있는데 왜 세부담 완화를 해줘야 되냐? 그러려면은 그런 기미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강원도 지금 오른다고 하고 있지 말고 1억 미만 오른다고 하고 있지 말고 규제 지역보다 비규제 지역이 혜택이 더 많은데 임대차 시장이 훨씬 더 안정되고 투기 수요도 안 들어간다. 이런 모범을 보여야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냥 뇌피셜로 완화하면 이럴 것이고 이럴 것이다. 왜 그거는 매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수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냐. 저기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몇 번째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 한마디 못하냐. 다주택자 완화하면은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 않죠? 전문가도 많지 않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미만 아파트나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봐라. 지금 오히려 수요가 쏠리고 있지 않냐. 규제 완화는 그래서 안 된다. 혹은 그렇다면 완화해야 되는 그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여줘라. 너네가 말하는 거랑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하나 들고 오는 사람 없이 그냥 뇌피셜만 갈기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거를 써주고 있어요.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데예요? 아니면은 앞잡이가 돼서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들이 뭐라 그래요? 지들이 이익 대변하다가 막히니까 갑자기 막 패션지 같은 데다가 의뢰해가지고 라이트하우스는 인구 감소로 집값 떨어진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 버리는데 비규제 지역 주택 거래량 1년 새 85% 급증. 세금 안 센데 왜? 2,000등 주택 거래 2배 급증. 다 너네 투기 수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완화해야 돼요? 저기 다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수도권 전체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9.7% 감소했지만 비규제 지역 아파트는 상반기에 비해 116.9% 증가했다. 다 보이잖아요. 저런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지. 도대체 뭘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뇌로 하는 거예요? 소설을 쓰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게 분석이에요? 현황에 맞게 분석을 하는 거지? 강원도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톡톡. 여순강 찍고 이제 나무목으로 가고 있죠 지금. 전매 가능한 비규제 지역 인기. 맨날 니들이 그래놓고서 왜 아주 모순된 이야기를 하냐. 구라쟁이들아. 정부에서 아니까 언론에 넘어가지 않고 1주택만 보유세 완화, 다주택 양도세 완화 없다. 지금 여든 야든 대권주자들 부동산 정책 정신 나갔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하냐. 그거 만들려고 그래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MB정부에서 한번 했었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니까
어차피 그때 고점이어가지고 다시 뜨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양도세 완화 때문에 몇 개월 반짝 뜬 거죠. 떨어지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그거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라도 처분하라고? 그래야지 경제가 덜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거 다 양극화 심화시키는 거고 이득은 가진 자들이 보고 손해는 실수요들을 보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침체시키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냐. 결론, 왜 계속 저런 이야기해요?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겠으니까. 완화한다. 완화할 거야. 완화할 거니까 버텨. 떨어지지 않게. 너네가 버텨줘야 돼. 근데 버티긴 뭘 버텨요. 매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들고 있는데도 매물이 쌓여서 다시 회수됐어요? 아니요. 매물 쌓였어요. 못 버티겠으니까. 내년 5월에 대선 당선해서 그러면 그때 양도세 완화해가지고 6월 넘어가야 양도세 완화 논의돼서 통과할 텐데 6월에 보유세 한 번도 못 버티겠으니까. 거기에 전세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고 다주택자들 지금 곡소리 나고 있다. 괜히 건들지 마라. 정상화된 시장을 다시 왜곡시키려고 하지 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